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오전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상회하였지만 크게 상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이던스도 엄청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번 주 경제 이벤트로는 오늘 오후 9시 30분에 2분기 GDP 추정치 예정되어 있고, 내일 오후 9시 30분에 7월 PCE 발표 및 11시에 8월 미시간대 물가지수 기대치 및 소비자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트들 보면서 이런 지표들 발표 후에 어떻게 움직임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큰 흐름에서 보면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에서 봤을 때 현재 대파동 5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그 중에서 중파동 4파동 구간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뚫어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었지만 이 저항선 따라서 몇 주간 하락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락파동은 WXY로 한 차례 하락파동이 종료되고 이후 상승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승은 1, 2, 3, 4, 5로 5파동 절단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후 지금 19,700을 넘지 못한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19,700선을 뚫지 못하고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편의상 5파동이 여기서 종료된 거로 일단은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보기가 깔끔해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WXYXZ로 하락파동이 종료되고 상승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건 기준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검은색이 뭐냐면은 이전 중파동 3파동, 이 중파동 3파동의 채널이거든요. 이 중파동 3파동의 채널을 지금 하방 이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방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에서 비비다가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다가 뚝 떨어지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내일 나오는 지표들이 좀 예상치보다 좀만 안 좋아도 크게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방향성이 바뀐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시겠다면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 풋옵션으로 해칭하면서 들어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S&P 선물로 또 보면 S&P는 7월 중순부터 하락파동을 진행해서 WXY로 한파동 하락파동이 나왔고 이후 상승파동이 진행되었는데, 이와 같이 1, 2, 3, 4, 5로 5파동 절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후에 하락이 전일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S&P의 경우는 나스닥보다 고점에서 더 잘 버티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S&P 또한 중파동 3파동의 채널을 하단 이탈했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확실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이 크게 나올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인 5,4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로 치면은 3%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그보다 더 큰 하락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경우는 거의 채널 하단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매매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고, 하락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크게 급락 주고 다시 한번 급상승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은 20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한 후에
2파동은 24년 4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파동 중에서도 1, 2파동 올해 7월 초에 종료된 후에 3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3의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파동까지 마치고 3의 3의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카운팅이 조금 모호하죠. 왜냐하면 횡보를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의 3의 5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ABC 주고 상승 나가는 것으로 저는 우선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올려주지 못한다면 조금 애매한 카운팅이 되겠습니다. 한 차례 더 하락한다고 해도 1, WXYXZ로 2파동 만들고 상승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해서 23년 7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올해 4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파동은 1, 2, 1, 2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파동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최근 구간 봤을 때는 현재 1, 2파동 나오고 3의 3파동 구간이고 다시 한번 3의 3파동이 1, 2, 3으로 연장되면서 3의 3의 3파동 구간이 1, 2, 3, 4, 5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2파동의 기간을 생각했을 때 4파동은 전일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딱 지금 전일 새벽 기준으로 저점 찍고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한 차례 살짝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 이 채널 상단에 맞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단기적인 저점은 거의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이렇게 정석적으로 1, 2, 3, 4, 5파동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 2, 3 구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정석에 맞게 가주는 편인데 마지막 5파동의 경우는 정석과 다르게 절단되는 경우도 많고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만 조심한다면은 결국에는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5파동이 절단되거나 잘 안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지금 1, 2, 3, 4, 5파동에서의 이 3파동이 아직 남은 것이고 또 이 가장 큰 파동에서 봤을 때 3의 1, 3의 2, 3의 3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고 이게 조정이 나온더라도 한 파동 더 5파동 구간이 지금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 파동을 시작해서 ABC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하락 W파, 이후 반등 X파, 이후 다시 한번 삼각수렴 Y파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전 삼각수렴 상단선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이 진행되었는데 2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1, 2, 3으로 상승해 줄 수도 있고 삼각수렴 하단까지 맞고 나서 상승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지금 구간도 이전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전일 저녁에도 말씀드렸고 저도 일단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해준다면 이전 고점을 목표가로 보고 매매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이 손절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전 삼각수렴 하단에서 기다릴 예정입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3의 3의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5파동 구간입니다. 5파동 중에서도 소파동 1, 2파동이 나온 후에 3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일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간단하게 봤을 때 1, ABC 주고 올라가는 카운팅으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 하락이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락이 크게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까지 나와준다면
매수 들어가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러닝 플랫으로 끝나고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매매하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지금 들어가겠다면 이전 저점인 2530선 손절가로 잡고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N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하향 해오다가 2024년 7월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초까지 1파동 진행된 후에 하락 2파동 나온 뒤 다시 한번 3파동을 만들러 가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ABC로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 상정하면서 매매하신다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전 저점 6,910 정도 손저가로 잡고 홀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해서 21년 11월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3파동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후에 3파동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차트가 조금 애매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와 주면서 크게 상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조정이 꽤 크게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전 2170 선을 하단 이탈한다면은 ABC로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종료하고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러셀 그렇게 손절가 잡아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포지션 종료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사실 소형주에는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망가진다면 소형주에는 더 큰 타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